네, 그리고 케이크 먹을 시간도 나와야 되는데. 님이 슬레이트 한번 칠게요. 그러면은 우선 2월의 주제는 식의 다양성. 이 식을 계속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멤버들이 혼자 집에서 있을 때 도시락이랑 뭐 컵라면 대충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한 끼라도 좀 건강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식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호스트 분들이랑 만난 거고, 그 중에 이제 법바팀이 가장 맹그로브랑 이제 핏이 잘 맞았던 거죠. 음식이 서로 무언가 편하게 하는 거에는 제일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저 그 책 읽었잖아요. 요리를 욕망하다. 인류가 된 이유였나?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의 기준이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게 된 이후부터, 그리고 이거 있는 이론이에요. 방금 의심의 눈초리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의식주 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혹은 가족이 아닌 타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뭐랄까 본질적인 요소가 식이다. 둘러 앉아서 무언가를 먹고, 요리를 할 때도 그 불가에 둘러 앉아서 같이 해야 되니까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음식이 주는 어떤 힘이 확실히 있다. 예전에 전 직장 동료분이 커털리 프렌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만나면 절친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1년에 한 번 시간 내기도, 그러니까 뭐 진짜 동료나 가까운 친지가 아니면 분기별에 한 번 만나는 건 내가 너랑 엄청난 절친한 사이야 라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근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가깝고 더 정말 식구처럼 느낄 수 있겠다? 사실 저희 엄마 아빠랑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냐 하면 못 먹거든요. 근데 사실 맹그로브 멤버분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이 많이 좁혀진 것 같다, 같이 사는 분들끼리. 처음에 이제 맛의 다양성이나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게 다양성을 교류해서 아다움을 찾는 그 여정에서 맛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잡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임경님이 먼저 해주셨었어요. 그걸 이제 컨셉으로 해서 막 찾은 거죠. 이제 정민님이랑 어떤 식문화의 다양성을 좀 보여줄 거냐. 짜이도 나오고 스페인, 그러니까 다국적 식문화도 나오고, 그리고 법밭은 워낙 또 애초에 그 세팅 자체가 그런 종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고, 설날, 주아, 맞아요. 네. 작년 설에는 육아. 했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한과에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까지 이제 한번 잡아본 거죠. 그래서 개성주악 뜻이 뭐라 그랬죠? 개성주악이 옛날에 이제 손님이 오면은 드렸던 귀한 디저트? 이런 거여서 멤버분들을 맞이하는 마음을 이렇게 귀한 마음을 좀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개성주악을 하게 되었고, 법밭은 원물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이제 조리에서 요리로 가보자, 이런 이제 맥락들이 또 나왔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미식회는 우리가 요리도 살짝 곁들이면서 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나왔었고, 이 하나하나의 호스트분들을 알게 된 과정들이 저는 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짜이집이라는 호스트를 이제 맹그로브에 초대를 했는데, 찬미님이라는 사장님이 농사도 직접 지으셨었고, 근데 그 농사를 처음 지으셨던 게 생강 농사였던 거예요. 토종생강이라고 했던 맞아요. 그 토종생강을 지으시면서 그 요리도 다루시고, 또 제철 채소들로 페스토를 만드는 요리사이기도 해요. 여행을 다니시다가 짜이를 만들고 짜이집을 여셨는데, 주말 오전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멤버분들한테 새로운 마실거리를 좀 제안드리고 싶다. 그동안 차랑 커피는 많이 이제 즐길 거리가 됐지만 그 이외에 이제 밀크티나 뭐 짜이 같은 종류들로 한번 이 주말 오전을 향긋하게 향이 퍼지도록
향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섭외를 드리게 되었었고, 그 이제 짜이집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희 팀이 로컬에 관심이 많다. 맞아요. 농사를 같이 지어볼 수 있는 그러한 서울에 아는 곳들이 좀 없으시냐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가 산미님이 농주 사이더바라는 곳을 알려주셨었어요. 공주. 사이더바? 네, 거의 은평구에 있는 농주 사이더바라는 곳을 알려주셨는데 그곳이 애플로 술을 만드는 곳이고 제철 재료로 낮에는 요리를 하고 밤에는 바로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주 사이더바를 보던 중에 발효학교라는 출신의 사장님이 이 공간을 차렸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가다가 좀 길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멀어요. 마라키치까지 가야 돼.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짜이집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그 농주 사이더바를 알게 되고, 농주 사이더바에서 발효학교를 알게 되고, 여기 발효학교 하는 곳은 또 어디야? 하고 이제 서치하다가 내일의 식탁이라는 또 곳을 알게 된 거죠. 내일의 식탁에서 발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찾아보면 거기에 가치들도 이 맹그로브랑 너무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연결을 중요시하고 이러한 키워드를 다루는 곳이어서 이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내일의 식탁 이 사장님께 혹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이 없을까를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또 저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여긴 어때 저긴 어때 막 계속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만난 곳이 이제 마라키치예요. 그래서 네, 맛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들으니 종의 다양성의 키워드들도 생각이 난다. 그래서 맛 중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종의 다양성이 다양해야 생태계가 건강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이제 제 마음에 계속 꽂혔고 그래서 마라키친을 소개받으면서 스페인 요리를 식문화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던 그 물꼬가 이렇게 돌아서 왔었던. 그게 정민님의 이 시작을 짜이집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클로징을 마키친으로 마라키친을 알게 된 게 정말 기쁜 일이었고 그 셰프님하고 소통할수록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곳곳에 좀 묻어있는 게 느껴졌었어요. 셰프님은 스페인 지역에서도 바스크라는 지역의 특정 요리들을 이제 배워 오셨었고 그리고 스페인 요리를 한국에 있는 제철 채소로 이제 바꿔서 요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멤버분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스페인 요리를 접하지만서도 내가 혼자서도 또 시도해볼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느껴져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메뉴도 정민님이 짜이집이 특히 이제 그 메뉴까지 다 정민님이 본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이니까 카페인 괜찮지. 그리고 짜이가 사실 카페인 음료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지 그랬는데 뭐 카페인 짜이랑 디카페인 짜이를 분류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처음에는 카페인이 몸에 괜찮은 사람 그리고 카페인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나누는구나 했는데 현장에서 신기했던 점은 자기 카페인을 먹을 수 있는데 이 디카페인 짜이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유로 만든 짜이가 더 취향인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인 구분이 아니라 그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내가 이게 더 맛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되게 넓혀주는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카페인 짜이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디카페인 짜이가 더 맛있어서 로이보스 짜이를 앞으로 찾아 먹어야겠다라고 했던 뭐 멤버분들도 계시고 사실 맹그로브가 추구하는 것도 다양하게 살고 있어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또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그 자기다움을 발견한다. 그게 사실 맹그로브의 핵심이잖아요. 다양함을 마주하는 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접할 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나 생각들이 오감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식을 주제로 했을 때. 이 짜이가 8가지 이상의 향신료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향신료들을 한미님이 이제 다 가져오셔가지고 멤버분들께 향을 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져보고 뭘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향신료들로 평소에 가까이서 볼 일이 자주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멤버들한테 서베이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게 무엇인가요? 이분들이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그걸 다 가지치기를 하고 실제 만나서 물어보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문화에 대한 그 멤버들이 간절했던 게 있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수박으로 시작을 했는데 혼자 먹기 어려운 과일을 맞아요. 이것도 또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저는 혼자 살 때 과일 먹는 게 제일 맞아,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과일이 너무 비싸고 사면 다 상하는 거예요. 가장 번거로웠던 게 껍질 처리. 그리고 왜 평상 깔아놓고 수박 먹기 할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법바팀이 그때 딱 나타나서 온갖 종류의 수박을 가지고 와주신 거예요.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근데 그 맛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던 멤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게 막 수박도 하고 무화과도 하고 포도도 하고 밥과 김 맞아.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제철에 나오는 되게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되게 법밭이 재밌는 게 하나로만 안 하고 다른 거를 같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저희 그 세발나물이랑 그 다음에 데저 토마토 뭔가 이 두 개가 그냥 봤을 때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가서 먹으면 너무 잘 어울려요. 법밭이 항상 앞에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그걸 넣고 옆에는 이렇게 썩 네네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사실은 딸기를 보고 오지만 와서 쑥을 경험했을 때 쑥이 맛있네. 쑥버물이 진짜 맛있네. 라는 그 경험도 주고 싶어서 항상 그 조합을 가영님이 진짜 열심히 고민하시고 그때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호스트랑 한 팀이 된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었고 완두콩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많이 했어. 법밭이랑 맞아, 참외도 했었지. 참외할 때 엄청 큰 이파리 뭐 있었는데. 케일. 케일, 참외와 케일이군요. 네, 참외와 맞아요, 케일. 맞아요. 엄청 큰 이파리였어요. 네, 이렇게. 그 개구리 왕눈이에 나올 법한 이렇게 쓸 수 있는 진짜 큰 이파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진도 찍으셨답니다. 우리 많이 했다, 진짜. 이게 이제 후기들이었어요. 맞아, 옥수수도 있었어. 너무 귀여워.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까 이 위에 거 보시면은 다양한 복숭아 맛볼 수 있어서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복숭아를 보고 온 거야. 근데 옥수수가 마음에 들었대. 전 이것도 법밭의 그 즉흥클럽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진짜 법밭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달이 되게 식문화기 때문에 쭉 음식으로 갔지만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 그 아쉬람 다이닝이라고 해서 다른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좋아하셨던 게 주말에 점심때쯤 근데 손으로 먹어야 해.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생소한 문화인데 우리 집에서 하니까 그냥 위에 올라가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허들을 좀 낮춰주는 그래서 되게 그것도 즐겁게 하고 가셨고 식문화로 시작했는데 지금 맹그로브에 많이 가서 큰일 났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원래 식문화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식문화에서 뭐 지금 못한 얘기 한번